공시됐습니다. 이의 신청 다 끝났고 오늘 공시됐죠. 자,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 69%, 그리고 0.01%포인트 하락했다. 2% 정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5.98% 했다. 의견 청취 받아서. 그리고 현실화율은 0.9%포인트 올라갔다. 전국주택 공시가격 공시. 자, 전년 대비 의견안 제출했고, 이야기는 저번에 나왔었죠. 그런데 의견 청취 기간 중 의견 제출, 그러니까 반대 얼마나 반대했냐, 28,000건에서 37,000건으로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그렇죠? 단지수는 좀 줄었지만 건수는 많았다. 고가 아파트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강남 쪽에는 몰표도 나왔었잖아요. 부동산 완화 정책 원하면서. 그래서 집단 민원도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예전에 한 20% 해줬다면 2.4%만. 왜? 택도 없는 소리 했으니까 그러죠. 분명히 9억 이상 70%, 12억 이상 75%, 또 15억 이상 80% 이렇게 맞추겠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경제가 위기라느니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공시가격 올리지 말아라 이런 청원들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2.4% 받아줬다는 거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원만 어느 정도 받아줬더라. 다주택자들은 받아줄 필요 없죠. 공시가격 부담되면 팔라 그래요. 팔 생각을 안 하고 지들이 사가지고 실거주들이 사야 하는데 지들이 먼저 선점해서 가격 띄워놓았으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죠. 불로소득 그만큼 처먹었으면. 살기 힘들면 집 내놓으라 그래요. 싸게라도 내놔서 마련하라 그래요. 자,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열람 이때까지 가능하고, 이의 신청서는 5월 29일까지 가능하고, 최종 6월 26일까지 회신한다고 하는데 거의 됐다고 봐야죠. 자, 공시가격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서울 14점. 서울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계속 올렸죠. 세종. 그 예전에 공시했던 대로 올랐더라. 그리고 오른 지역들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이런데 중심으로 올랐다. 부산 가격 떨어지고 있지만 많이 올려 쳐먹었으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 올린다. 대대광 할 때 광주, 그 다음에 전남 이런 데들 올렸더라.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실화율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라갔지만 보유세는 적게 내고 싶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뭐 해야 된다? 집값을 낮추는 것 뿐이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집값을 낮춰야지 왜 세율을 낮추라고 그래요. 그동안 지들이 그만큼 혜택 받아 처먹었던 건 생각 안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 자,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보면 어때요? 올랐던 데들 많이 올랐죠?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데 영등포나 이런 데도 많이 올랐고, 강남 3구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고, 양천, 영등포 이런 데 많이 올랐죠? 성동, 광진 이런 데들이 올랐더라. 자, 공시가격, 우리 집 공시가격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보유세 얼마나 나온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가셔가지고 동호수 같은 거 치면 되거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들어가서 무슨 아파트 어디고 집원 입력하신 다음에 선택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집 동호수 하면은 공시가격 나오고요. 그 공시가격을 사이트엔 적어놨는데 지금 이거 눌러봤자 클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산기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거기 들어가서 공시가격 검색을 해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이다.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 보유세가 12억 1주택이면 한 490만 정도 나올 거다.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나? 레미안 대치팰리스 2019년에는 621만, 올해 올려서 집값 많이 뛰었으니까, 집값 많이 뛰었는데 공시가격도 당연히 많이 뛰어야죠. 900만원대로 올라간다. 이 추세로 내년 가게 된다면 1200만원, 1300만원 돈 될 것이다. 아크로 리버파크 900만원대에서 1300에서 1900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마레프 231만원에서 330만원, 이제 거의 400만원 돈까지 올라갈 거다. 내년에는. 음마 406만원에서 830만원까지, 올해는 한 590만원 정도 나올 거다. 개포주공 역시 545만원 거쳐서 765만원. 그 다음에 트라우마우스 이거 겁나 비싼 데죠. 이런 데는 7,400만원에서 8,200만원, 9,700만원까지. 한남더일 5,700만원에서 7,425만원에서 8,870만원까지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보유세가 부담되고,
내년에도 뛸 것이다. 즉 이 고가 주택의 경우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거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늘리는 거다. 근데 보유세가 부담이 돼요? 가격을 낮추라고요. 저는 가격은 함부로 안 떨어지고 은퇴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주택연금 하세요. 지금이 최고점이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6월 1일까지 과세 기준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매도했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는 거고, 이후에 매도했다. 그러면은 매도자가 보유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지금 몇 %대예요? 5, 60%대잖아요. 지금 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 시세 반영률, 특히 거품 많이 낀 데가. 거품은 끼는데 공시가격은 그간 계속 안 올려주고 있었죠. 이전부터 완화 정책하면서. 그러니까 목표 9에서 15억은 70%, 15에서 30억은 75%, 현실화율 80%. 요거는 올해고요, 올해. 내년에는 더 현실화해야 되겠죠. 사실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시세대로 가는 게 최고죠. 근데 그러면 너무 한꺼번에 쭉 불어나니까 현실화 어느 정도 맞춰놓고 추후에 시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도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비싼 거부터 시세 반영률 높인다. 왜 비싼 거부터 시세 반영률 높여요? 얘네부터 높여놔야지 위에서부터 깎일 테고. 어차피 싼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뛰었다는 얘기죠. 덜 뛰었다는 얘기죠. 어차피 가격 떨어지면서 현실화율 맞춰질 거고, 현실화율 하면서 공시가격은 높이고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맞추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서민들 힘든 거 이런 부분은 방안도 진행 중이다. 작년 같은 경우도 뭐 3억 이하 이런 데는 떨어졌잖아요. 공시가격 오히려. 그런데 9억 이상 이런 애들이 올랐으니까. 자, 여기 현실화율만 오르나요? 지금 이미 된 거 공정가액 비율은 계속 인상 중이다. 재작년 2018년까지 계속 80%였다가 작년에 85%, 올해 90%,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100% 맞추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공정가액 비율이 90% 들어간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이고 종부세율의 변동이 없었더라도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더 올리기 위한 입법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종부세 세율을 작게는 0.1%포인트에서 크게는 0.3%포인트까지 올릴 것이고, 여기에 다주택이라면은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그래서 1주택 최소 0.1%포인트부터 다주택일 경우는 최대 1.1%포인트까지 더 세율을 올릴 것이다. 종부세율 자체가 우리가 나라가 매우 낮아요. 진즉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고 했던 그 많은 정책들과 함께 공시가격 고정돼 있고 종부세율도 계속 낮게 유지가 됐으니까 집값 거품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만 올린 완전히 거품뿐인 경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반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누진세율 인상 올해는 적용 안 됐든 악재에 힘 못 쓰는 거대 여당. 거대 여당이 힘 못 쓰는 거 아니죠. 아직 20대예요. 20대 국회죠.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율을 올리는 거는 계속 계류 중이다. 아마 다음 달 내로 못하게 되면은 공시가격 오른 거랑 공정가액 비율을 오른 거로만 적용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21대에는 넘어가는데 지금 핵심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고, 특히 이번에 18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입법은 하반기로 넘어가고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추진은 점점 더 빠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한 해만 추진이 늦어지니까 지금이 금매내는 적기죠. 어떻게 따지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공시가격 책정되기 전까지 내놓는 게 가장 적기더라. 그때까지 팔아치우는 게 가장 적기인데 실질적으로 사는 입장에서는 보유세 더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서 보유세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굳이 안 사주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 집값은 더 떨어질 테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종부세율을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세율까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최선은 6월 전에 파는 거고 차선은 내년 6월 전엔 팔아야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누구다? 매도자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 쏟아질 듯. 다주택자 급하게 급매물 쏟아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절세도 절세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절세하는 다주택자 매물들만 쏟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급매물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하게 될 상황이죠. 자, 집값 9억 넘으면 상승률 10배, 시세 역전도 임박했다.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현실화율 지금 한 90% 됐어요. 무슨 시대 역전은 얼어 죽을. 수정 요청 98% 불어있다. 왜? 택도 없는 소리였으니까. 이거 지금 5월 말까지 팔아달라는 거 당연히 보유세 때문이죠. 보유세 나 말고 매수자가 내라. 그러니까 뭐 3억 떨어지고 뭐 2억 낮추고 이런 식으로 뭐 강남은 3억, 강북은 2억 이런 식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5월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더 심해질 거고 내후년에 더 심해질 거고 적어도 2022년까지는 보유세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거지 같은 병법을 하는 인간은 심약자 매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심약자 매물이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현실을 빨리 아는 사람들이 스마트한 매물을 내놓는 거죠. 지금 3억 싸게 파는 게 낫지 나중에 10억 떨어져서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슨 심약자예요. 얼어 죽을. 자, 아니나 다를까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는 100배 급증해도 닥치고 세금 걷겠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죠. 지금 보유세 높이는 게 보유세 높이는 이유 세수 확보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집값 안정화가 더 클까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세수 확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집값 안정화돼서 소비가 돌면 경제 활성화되면서 세수 확보 이런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지금 당장 보유세로 세수 확보하겠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세수 확보하려면은 저렇게 부자세 높이는 것보다 복지 없는 증세했던 뭐 간접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 높이는 게 세수 확보하기 훨씬 좋죠. 그런데 부자들 편인 배를 잘 만드는 이 언론에서는 항상 이딴 식으로 제목을 짓더라.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늘 얘기했지만 이 집값 거품은 우리나라 경제의 뭐다? 종양이다, 종양. 지금 수술하면은 회복기까지는 힘들죠. 종양 냅두고 있는 것보다는 수술해서 떼놓고서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더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집값 거품이라는 종양을 수술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더 커지고 나중에는 중기 말기 가듯이 거의 이미 말기 상황이죠. 수술할 마지막 상황이죠. 경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종양을 수술해서 회복기 동안 조금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수술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장기적인 거 안 보고 단기적으로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명목뿐인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내수를 죽여버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다다를 거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양도세 회피하는 매물들 증가하고 있다. 여기다가 자 5월까지는 보유세 회피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6월까지는 뭐가 나와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이것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넘은 거 38억에 매각한다. 그러면은 6월 전에는 7억 8천이 나오는데 6월 후에는 16억 8천이 나온다. 얼마 차이 나요? 9억 차이 나죠. 9억.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5억을 싸게 팔았다. 그러면은 당장 매수한 입장에서는 5억 싸게 산 것 같고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5억을 싸게 팔았더라도 양도세를 9억을 덜 내니까 4억 이익 본 셈이죠. 그런 매물들이 6월까지 계속 나올 거다. 특히 5월에 보유세까지 같이 피하려고 5월에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2억 3억 낮게 내놓는 거 얘네들 금매 내놓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배떼지가 불렀지. 그렇죠? 아직도 배떼지가 불렀으니까 2억 3억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됐으면은 낮춰서 빨리 내놓아야 될 때죠. 7억 덜 받아도 팔자. 3억 7억 막 떨어진다. 강남 3구 초급매물. 이걸 내놓더라도 보유세 플러스 양도세를 아낀다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 양도세 때문에 6월에도 매물이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 안 팔리면 더 낮춰서라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결론. 첫 번째, 보유세 많이 올랐다. 지금 마음 급해진 다주택자들 많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유세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이다. 세 번째, 5, 6월에 급매물 쏟아진다. 네 번째, 그러면 5, 6월 지나면은 급매물 끝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최소 3, 4년. 제가 한 3, 4년 떨어진다고 했죠? 급매물 이어질 것. 왜? 보유세 부담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하락기 때 되면 거래량 줄잖아요. 지금 거래량 엄청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매물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갭투기로 해가지고 열채를 샀어요. 근데 막상 시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근데 여기에 겹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하죠. 지금 저기 금리 떨어졌다고 버틸 여력 늘어났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진짜 선동꾼들이에요. 보유세 부담 늘어나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전세가 올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올리죠. 오히려 떨어질 거 걱정해야 되죠. 전세 빼가지고 월세 살면서 그걸로 내 지금 가게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현금화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죠. 대출 받아서 쓰는 사람들 많죠. 주식에서 지금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번에 한번 박살 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경제 회복이 안 됐는데 주가만 튀고 있다는 거는 박살날 상황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감소할 상황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역전세 날 가능성 꽤 높아진다. 지금 이런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못 팔면은, 금매 못 팔면 경매 되니까 싸그리 경매 나가기 전에 하나라도 빨리 팔아서 나머지 메꾸고 버틸려고 노력하겠죠. 뭐 제가 표현은 금매라고 했지만 금매에 이어진다기보다는 하락 매물이 이어질 것이다.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뭐 4년 뒤에도 계속 금매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 4년 동안 하락 매물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 저기 어떤 이상한 소 같은 놈들이 그래도 뭐 조만간 오를 것, 조만간 오를 것,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든 부동산 상황이든 매수 심리도 그렇고 다 꺾인 상황이고, 예전 사례를 봤듯이 경제 위기가 오면 그게 더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 장기적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